네, 안녕하십니까. 부자를 꿈꾸는 사람들, 복금사TV의 윌키입니다. 자, 오늘은 9월 23일 금요일이고요. 요즘 증시 변동성이 상당히 격화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마 투자자들은 수익이 아닌 어떤 손실로 상당히 멘탈이 크게 흔들릴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근데다가 아직까지도 9월이 채 가지 않았고, 지금 제가 일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9월과 10월이 가장 고통스러운 달이 될 거라고 얘기 드렸는데 10월이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는 점. 오늘 사실 코스피 지수가 2300이 무너졌죠. 근데 아마 10월에는 2200도 상당히 위협받을 수 있는 아마 기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뭐 미금리, 뭐 긴축, 뭐 이런 걸 차치하더라도 일단 3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 시총 상위주들도 좋지 않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그래도 실적이 어느 정도 좀 뒷받침되면서 끌고 왔는 게 사실이거든요. 지난 2분기 실적 어땠습니까? 이 삼성전자가 기대치보다도 상당히 좋은 실적 발표하면서 6월달, 7월달을 좀 이끌어 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아마 3분기 실적이 발표되고 나면 상당히 크게 아마 흔들릴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아마 2200선을 하향 이탈하고 아마 저점 확인 후에 다시 반등하면서 뭐 11월부터는 조금씩 뭐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어느 정도 안정화 국면으로 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무엇보다도 뭐 미금리 인상이 조기에 일단 진정이 돼야 될 것이고, 그죠? 그리고 국내 금리와의 이 역전, 이 부분도 좀 해결이 돼야 이 환율 기조가 일단은 고환율에서 조금 떨어지지 않겠나. 지금 뭐 1,400원을 넘겨버렸으니 심지어는 1,450원, 1,500원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정상적인 일단 환율 구간이라 하면 역시나 1,100원대인데 1,100원대는 뭐 내년까지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일단 급한 불은 끄야 된다면 일단 1,300원대로는 일단 빨리 회귀를 해야 된다. 하다못해서 1,350원 아래로는 빨리 내려와야 된다. 이런 게 일단 제 생각입니다. 일단은 무엇보다도 전반적으로 지금 앞으로의 어떤 증시 상황이 절대 녹록지가 않고, 반등을 주더라도 그게 일시적인 반등일 뿐, 이 대세의 어떤 상승과는 전혀 무관한 반등이기 때문에 비중을 확대하더라도 적립식으로, 그죠, 순차적으로 확대를 시켜 나가야지 갑자기 뭐 큰 돈을 뭐 어떠한 종목에다가 몰빵하는, 뭐 나름 저점이라고 분석을 해서 뭐 그런 어떤 행동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물릴 수가 있고 크게 손실 날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자, 오늘 방송 시작할 건데요. 자, 오늘은 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뭐 이슈라 할 것까지야 막 크게 없죠. 지금 증시가 개판인데, 증시가 개판일 때는 이슈조차도 이슈같이 보이지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최근까지 나온 뉴스들을 토대로 일단 거시경제, 그리고 일단 증시 전반에 어떠한 그 뭐 영향을 미칠 만한 어떤 변수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일단 앞으로의 어떠한 투자 멘탈 정립에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뭐 어떤 그런 식의 어떠한 방송을 오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뉴스인데요. 일단은 FOMC 회의 결과, 자이언트 스텝 이후에 미 증시가 그날 급락했던 내용을 토대로 일단 스타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날 이 언제냐면은 전일이 아니고 전전일입니다. 전전일 뉴욕 증시 상황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경제, 자, 9월 22일 오전 5시 45분에 나온 뉴스고요. 그러니까 어제 오전에 나왔지만 전일이 아닌 전전일 밤 뉴욕 증시 상황입니다. 자, 파월 강경 발언의 급락, 자, 나스닥 1.79% 하락, 자, 뉴욕 증시 브리핑이라는 제목입니다. 그죠? 일단 뭐 지수 급락에 대해서는 크게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자, 연준은 9월 FOMC 정례 회의에서 3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다.
그죠?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기준금리가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연 3에서 3.25%로 오르게 됐습니다. 자, 주요 지수들은 이날 FOMC 회의 결과 발표 후에 일제히 하락을 했는데, 게다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초반에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언젠가는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밝히다 보니까 이날 뉴욕 증시가 하락으로 시작을 했지만 오히려 나중에는 또 상승 반전했거든요. 하지만 그가 여전히 제롬 파월이 여전히 매파적인 입장을 확인하면서 주요 지수들이 하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전일 뉴욕 증시가 급락한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서 이미 예상한 수준이지만 앞으로도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이어가고 높은 수준의 기준금리를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자, 이날 파월 의장이 뭐라고 또 얘기를 했냐면은 인플레이션을 목표치인 2%까지 낮추는데 강력히 전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금리 인상 기조에 따라 연착륙 확률이 줄어들었다면서 경기 침체 가능성을 인정하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자, 참고로 목표치가 2%,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 물가 상승률까지는 인정하겠다, 요 얘기하는 거거든요. 뭐 최근까지는 8% 이상 계속 고물가를 지금 계속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CPI 지수 발표할 때 전년 동월 대비 8.5, 8.3 이런 식으로 계속 발표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2%까지 낮추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이어서 인플레이션 억제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고통 없이 인플레이션을 내리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인플레이션을 의미 있는 수준까지 떨어지도록 금리를 올리는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FOMC 위원들의 이 금리 인상 전망을 보여주는 지표인 이 점도표에서는 올해 말 금리 수준을 4.4%로 예상을 했는데, 이는 6월 점도표 상의 3.4%보다도 더욱 높아진 것입니다. 자, 또 점도표에서는 내년 말 금리 전망치를 4.6%로 6월보다도 0.8% 조정이 됐는데, 자, 내년 말 금리 전망치가 4.6, 근데 올해 말 금리 수준이 4.4면은 이 얘기 뭐냐 하면은 금리 인상이 거의 올해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 그죠? 이런 식으로 지금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내년에 금리 인하도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예상은 내년에 기준금리를 내년 말까지 4.6%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연준은 올해 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5.4%로 제시, 그리고 6월 5.2%보다는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자,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보다 1.5%포인트나 낮은 0.2%로 제시하면서 미국 내에서는 경기 침체와 이 경기 경착륙을 예상을 했습니다. 자, 한편 미국 2년물 국채금리는 한때 4.1%를 돌파를 했고요. 이는 2007년 이후 처음입니다. 그리고 대조적으로 10년물 금리는 3.5%대로 하락을 했는데, 자, 10년물 이 장기 국채금리가 3.5%도 상당히 많이 오른 수준입니다. 상당히. 제가 올해만 하더라도 1.6%도 받고 1.7, 1.8 이럴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지금 3.5%까지, 뒤에서 또 뉴스 준비한 게 있는데 뒤에서는 또 3.7%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국채금리가. 참고로 이렇게 미국 2년물 국채금리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든 이 채권금리가 오른다라는 거는, 그죠? 아무래도 이제 증시의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악재입니다. 왜? 채권금리가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거는 채권이라 하면 거의 무위험 수익률이 상당히 높은 투자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증시와 같은 이런 어떤 리스키한 이 투자 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거의 무위험 투자 자산 이런 채권 수익률이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증시에 투자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증시에서 돈을 빼서 채권에 투자하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위험 자산보다는 안전 자산 선호 심리가 더욱더 부추겨질 수밖에 없다. 지금과 같은 이 달러가 강세일 때는 더욱더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국채 금리가 이렇게 크게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은 증시에는 여전히 악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1일 날 나온 뉴스고요. 자, 조선비즈 수출 23개월 만에 마이너스, 무역 적자 곧 착화될 수도.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무역 적자가 지금 계속 지속 중입니다. 아마 최근까지 6개월 연속 지금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당연히 그 이면에는 수출액보다도 수입액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죠. 그죠? 뭐 수출액도 최근까지는 계속 뭐 전년보다도 계속 성장하고 있긴 했지만 수입액, 그죠? 이 수입하는 물가가 워낙 올라다 보니까, 근데다가 또 환율까지 올라서 지금 뭐 수입액이 워낙 지금 많이 올라가지고 수출액보다도 완전히 초과하는 바람에 이 적자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자, 문제는 뭐냐 하면은 23개월 만에 이 수출마저도 역성장하는 것이 아닌가,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팬데믹 이후에 심화한 이 공급망 차질에도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선방한 건 튼튼한 이 수출 체력 덕분이었다. 하지만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중국의 더딘 회복세, 흔들리는 반도체 산업 등의 이딴 악재에 강력했던 수출 경쟁력도 이 무릎을 꿇고 말았다. 자, 9월 수출은 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이던 2020년 이후 2년 만에 역성장할 가능성이 커졌다. 자, OECD는 올해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 전망치를 기존 대비 반토막으로 냈다. 자, 수입 물가 상승 흐름이 여전한 상황에서 꼬꾸라진 수출 탓에 무역 수지 적자폭은 날로 확대가 되고, 자, 25년 만에 6개월 연속 적자, 그리고 연간 누적 적자가 300억 달러 곧 돌파할 기세다. 자, 수출 약화가 무역 적자 기조를 고착화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요. 자, 그간 수출만큼은 견고하다라고 하면서 국민을 안심시켜온 정부가 이제는 다급해졌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최근까지는 그래도, 그죠, 이 수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 이상을 계속 기록을 하다가 지난달만 해도 아마 이제 한 자릿수로 내려왔는데, 자, 9월에는 증가가 아닌 역성장할 우려가 이제 커진 거죠. 수출마저도 무역 수지는 둘째 치고라도 그나마 수출은 전년 대비 계속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달, 그러니까 9월 달은 역성장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아주 지금 경제적인 어떤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세청이 21일 발표한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1일에서 20일 수출액은 329억 5,8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8.7%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열흘 동안 플러스로 전환하지 못하면 역시나 이제 역성장하게 되는 건데, 자, 만약 9월 수출 감소폭이 마이너스 8.7%로 확정이 된다면, 자, 2020년 8월 이후에 25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관세청에서는 이런 이유로 지금 마이너스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추석 명절 연휴로 조업일수가 줄었다. 자,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그나마 1.8% 증가를 했다라고 하면서, 일단 조업일수 감소 때문에 전년 동월 대비 수출 감소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자,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은 5월 21.4%에서 자, 6월 5.3%, 그죠? 그리고 7월 9.2%, 8월 6.6% 이렇게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지만, 자, 문제는 이제 이번 달에는 역성장할지도 모른다. 이제 그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더딘 중국 회복세, 이 반도체마저 지금 휘청이라는 또 소제목을 달면서 반도체와 관련된 우려를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한국의 수출 체력 방전을 이야기한 악재로는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경기 침체와 기둥산업인 반도체 가격 하락 등이 꼽힌다. 자, 이 중
한국 수출의 23%를 흡수하는 최대 교역국 이 중국은 현재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과 부동산 시장 둔화로 경기 침체 위기에 빠졌다. 자, 올해 2분기 중국의 국내 총생산 GDP는 전분기 대비 0.4% 성장하는 데 그쳤고요. 한국의 대중 수출은 6에서 8월까지 3개월 연속 감소를 했습니다. 이달 1일에서 20일 대중 수출 역시나 14% 줄었습니다. 자, 전체 수출은 8.7% 줄었는데 대중 수출은 14% 감소를 했네요. 뭐 경기가 흔들리는 건 중국뿐만이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일단은 자 반도체 이야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수출의 20% 이상을 책임지는 반도체 산업에 먹구름이 꼈는데, 자,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7.8% 감소를 했습니다. 자, 반도체 수출이 역성장한 건 26개월 만인데요. 반도체 수출 감소는 재고 증가와도 연결이 됩니다. 자,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반도체 출하량은 7월 기준 22.7% 감소를 했고요. 자, 출하는 줄었는데 반도체 생산은 17.4% 늘면서 재고가 1년 전보다도 80%나 급증을 했습니다. 뭐 아무튼 지금 반도체 경기 둔화는 이 경기 침체와도 맞물려서 일단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와 관련해서 반도체 장비주가 지금 크게 급락을 해서 주가가 연일 신저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반도체는 우리나라 먹거리고 수출 일단 실적 중에서도 이 비중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뭐 근간 산업이죠. 우리나라의 근간 산업이죠.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모르면은 뭐 그냥 고라고,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 지금 조정받을 때, 지금 업황이 좋지 않아서 조정 크게 받을 때 뭐 주워 담는 거는 정말 나쁘지 않다, 좋은 전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합니다. 일단은 또 아래에 있는 기사는 뭐 에너지와 관련된 기사인데요,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자, 다음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비즈 22년 자 9월 22일 자 어제 오전 11시 53분에 나온 뉴스고요. 자, 미 3연속 자이언트 스텝의 한국 경제 3고 경제난 시름 커질 듯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 자 FED죠. 자, 연준 이 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 자 자이언트 스텝을 3회 연속 단행하면서 이제는 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한 이 한국 경제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반기 들어서 흔들리는 한국 수출 경쟁력에도 치명상을 입힐 수가 있는데 13년 6개월 만에 1,400원, 자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면서 자 수입 물가와 이 국내 금리 상승 압력을 키워서 이 정부의 민생 안정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합니다. 자, 환율 관련 잠깐 보면은 자 13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1,400원 돌파했고 어제 11시 40분에는 13.20원 오른 1,409원을 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앞서서 20에서 21일 자 FOMC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이 자이언트 스텝 0.75%포인트 인상안을 결정을 했고, 이에 따라서 미국 기준금리가 기존의 2.25에서 2.50포인트에서 3에서 3.25%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미 정책금리가 이제 역전이 됐죠. 일단 뭐 한국 금리보다도 미국 금리가 더 높은 상황이 됐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그죠? 미금리에 투자하고자 하는 외인 투자자들의 어떤 자금이 우리 증시에서 빠져나갈 확률이 상당히 높죠. 그죠? 자, 미국의 이런 강도 높은 긴축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고육책이다. 자국 경기 위축을 감수하면서도 뭐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자, 미국 역시나 올해 2분기 GDP 증가율이 0.6%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연속 지금 마이너스 성장률을 지금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수출 침체 가속화 우려 커진 한국이라는 소제목이네요.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교역국의 경기 위축은 대외 상황에 민감한 한국 경제에 고스란히 반영이 되는데,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자 737억 700만 달러로 중국에 이어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은 지난
6월 16개월 만에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내려오는데 이어 지난달까지 석 달 연속 한 자릿수를 이어갔습니다. 자, 8월에는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마저 26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자, OECD는 이달 19일, 자, 9월 19일입니다. 9월 19일 발표한 2022 한국 경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 전망치를 전년 대비 4.7%로 제시를 했는데요. 종전에는 9.2%에서 무려 4.5%나 낮춘 것입니다. 왜? 자, 믿어왔던 수출 부진에 이 무역 수지 척자폭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고, 게다가 지금 반도체마저도 워낙 부진해지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하향 조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또 다른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제, 자, 전일 뉴욕 증시 마감 시황인데 봐야죠. 마감 시황 봐야 됩니다. 제가 마감 시황을 꼭꼭 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날의 증시가 어떻게 흘러갔느냐. 자, 내렸으면 내린 이유가 있을 거고 올랐으면 올란 이유가 있는데 마감 시황에서 그걸 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알아야 일단 증시 전반의 상황을 캐치할 수가 있고, 그래야 전망도 어느 정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전망이 세워져야 투자 전략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뭐 지금과 같은 완전 폭락장, 그죠? 급락장에서는 뭐 전망,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조금 무의미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멘탈 잡는 데는 이만한 게 없죠. 왜? 어차피 내릴 장이면, 그죠? 굳이 내가 신경을 안 써도, 그죠? 굳이 내가 일일이 그걸 확인하고 들여다보지 않아도 그냥 그건 그렇게 흘러가는 거니까 오히려 그냥 체념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그런 또 전략을 세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내가 미래의 어떤 전망을 제대로 캐치 못하면은 왜 내 주식이 안 오르느냐? 왜 내 주식은 계속 내리기만 하느냐? 전전긍긍하면서 주식을 쳐다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마감 시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마감 시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비즈. 자, 오늘 오전 6시 34분에 나온 뉴욕 증시 마감 시황이고요. 자, 뉴욕 증시 고강도 긴축 전망의 이틀 연속 하락. 역시나 금리 인상과 이 긴축 관련해서 급락을 했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뉴욕 증시가 전날 발표된 연준의 이 자이언트 스텝 이후에도 고강도 긴축 전망과 이 국채금리 급등의 하락세를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수 관련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죠, FOMC에서 자이언트 스텝 3회 연속 금리 인상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자, 시장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었다. 자, 그러나 연말 금리 목표치가 4%를 웃돌 것이라는 것에서 4.4%로 목표치가 높아져. 자, 남은 기간 1.25%포인트 추가 인상이 예상되고 있다. 자, 이에 연준이 이른 시일 내에 긴축 기조를 풀 것이라는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은 연준이 올해 말이면 조기 금리 인상을 중지할 수도 있다. 중단하고 오히려 지금 또 경기 침체와 관련된 신호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그리고 연말에쯤이면은 금리 인하 카드도 나올지 모른다. 뭐 거의 확실한 거는 내년 상반기에는, 그러니까 1분기에는 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시다. 뭐 이런 것들이 이 시장 전반에 조금 깔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아래, 그러니까 FOMC에서 파월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은 자기네들은 2%,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2% 목표로 하고 있고, 그 2%를 가기 위해서 어떠한 고통도 가계 기업의 고통 충분히 알고 있고, 그 가계와 기업이 고통 분담을 하게 되더라도 일단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다. 조기에 금리 인하를 하는 카드는 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재차 이 매파적인 발언을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와 관련된 금리 인하 카드와 관련된 이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세를 계속 연속해서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한번 보십시오. 자, 2년물 국채금리가 어제 2007년 이후 또 처음으로 4.16% 돌파를 했고, 자, 10년물 국채금리가 3.71% 급등을 했는데 전전일
참고로 10년물 국채금리가 3.5%였지 않습니까? 또 다시 10년물 국채금리도 3.71%또 오른 게 된 거죠. 물론 지금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기 침체와 관련된 전조현상이라고들 많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장단기 금리 역전조차도 문제지만 일단 채권 금리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다라는 것은 증시에는 여전히 큰 악재입니다. 지금과 같은 증시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는 이 위험 자산인 증시보다도 이 안전 자산인 달러,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 채권, 특히나 이 국채잖아요. 국채는 누가 채무자입니까? 국가가 채무자거든요. 국가가 돈 떼볼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국채에 투자하는 거는 거의 무위험에 투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 무위험 투자 수익률이 무려 4%, 3.7%이 정도 수준까지 계속 오르니까 당연히 누가 주식 투자하겠습니까? 다 이런 데 투자하지. 그러니까 증시에서 자꾸 자금 유출이 우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시의 큰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또 다른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율 1,400원 시대 외국인의 K 증시 엑소더스. 자, 어제 오후에 나온 뉴스고요. 자, 보시면 원달러 환율이 1,400원 돌파하면서 외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 더욱 빠르게 이탈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일 외환시장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15.5원 오른 1,409.7원에 장을 마감을 했는데, 앞서서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13년 6개월 만이고요. 환율이 빠르게 오르면서 증시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등등에 일어났던 주식들이 52주 신저가를 썼다고 합니다. 자, 금투업에서는 환손실 리스크를 해지하고자 외국인들의 투매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자, 외인 투자자들은 이달, 자, 9월 1일에서 22일 들어서 국내 주식을 무려 2조 2,732억 원 순매도 했습니다. 자,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유가증권 시장 전체 시총이 20일 기준 자, 1,849조 974억 원에서 자, 974억 원으로 외국인 보유 주식 시총의 비중은 30.48%입니다. 자, 특히 지난 15일에는 외국인 시총 비중이 30.36%까지 떨어지면서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7월 24일 이후에 13년 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미국 기준금리와 이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오른 외국인 시총 비중이 30% 선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자, 앞서서도 제가 이야기 드렸죠. 지금 어때요? 지금 국채금리 계속 상승하고 있고, 지금 원달러 환율 1,400원 넘겨서 지금 달러가 계속적으로 지금 강세를 유지하고 있고, 자,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지 않습니까? 채권과 달러. 자, 지금과 같은 증시 변동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것들에 앞두고 있는데 누가 주식 투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외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거의 무위험 자산인 이 채권 그리고 달러를 사기에 급급한 거죠. 즉 증시의 머니를 채권이나 달러로 옮기는 머니무브가 지금 행해지고 있다. 그래서 국내 증시의 지금 외국인 시총 비중이 점차 낮아지면서, 그죠? 2000 몇 년이에요. 자, 2009년 7월 이후로는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지금 환율이 1,450원까지도 갈 수도 있다라고 우려를 하고, 비관론자들은 증시 비관론자들 아시잖아요. 몇몇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증시 비관론자들은 환율이 1,500원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증시가 앞으로도 더 크게 많이 빠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살라고 하시죠. 일단은 자, 또 다른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우리 국내 증시 이 마감 시황 보셔야 되겠죠. 천천히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자, 9월 23일 오늘, 자, 장 마감 이후에 나온 마감 시황입니다. 뉴시스. 자, 코스피 FOMC 쇼크. 자, 1.8% 하락, 2300선 붕괴. 그죠? 올해 7월 6일 이후 가장 낮은 수치.
자, 코스피가 종가 기준 연중 최저가로 떨어졌다. 자, 미 연준의 이 3연속 자이언트 스텝 후폭풍이 지속된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 중심의 매도세가 쏟아지면서 지수에 힘이 빠졌다. 자, 23일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1.81% 내린 2290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종가 기준 올해 최저점인 2292.01 보다도 낮은 수치다. 이날 지수는 0.98%포인트 하락 출발해서 개장 직후에는 반짝 상승도 하긴 했지만 이내 다시 하락세로 전환한 뒤 낙폭을 키웠다. 심지어 오후 1시 18분께에는 낙폭을 2% 이상 확대하면서 무려 2285.71포인트까지 내렸다. 자, 올해 장중 기준 저점은 7월 4일 기록한 2276.63포인트이다. 자, 서상영 미래에셋 증권연구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원화 약세와 국채금리 급등 그리고 투자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반발 매수세가 실종된 점이 지수 낙폭 확대의 주요 원인이다 라고 하면서 다음 주에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 그리고 경제지표의 발표 등의 이 중요한 일정이 많이 남아 있는데 결과에 따라 경기 침체 우려를 완화할지 확대시킬지 주목해야 한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김대준 한국투자증권연구원도 다음 주에도 심리 개선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코스피가 12개월 후행 주가 순자산 비율 PBR 0.9배를 하회했기에 추가 하락도 가능하다. 그리고 2240포인트에서 지지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날 유가 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1941억 원, 2509억 원 순매도했고 개인만 홀로 4311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대부분 부진했고요. 뒤에서 나오겠지만 오늘 철강주 가운데서 중소형 철강주가 크게 급등을 했더라고요. 그 부분 나중에 기사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나오겠네요. 자, 보시죠. 자, 매경 이코노미. 자, 오늘 오후 2시 34분 뉴스입니다. 포스코 생산 차질 그리고 현대제철 파업 예고에 금강철강, 문배철강 등의 이 중소형 철강주 급등. 관련 내용이 이렇게 짤막하게 있는데 내용 크게 읽지는 않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포스코는 최근에 화재 있었지 않습니까? 화재 때문에 생산 차질이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파업 관련해서 계속 속썩이고 있는데 이 파업 예고 때문에 이 철강 생산이 못할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철강 가격이 크게 오르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 중소형 이 철강주가 급등을 했는데 지금과 같은 증시의 이 대세 하락세가 이렇게 만연한 상황에서는 역시나 이런 테마성 짙은 이런 중소형주가 한 번씩 튀어오르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종목에 따라붙는 매수 전략은 절대 위험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이 이런 어떤 악재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한다면 차라리 이런 종목들을 주워 담으십시오. 비중 확대하시면서 저가 매집하십시오. 저는 그게 오히려 옳은 투자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자꾸 당장의 그 수익에 그 눈이 멀기 마련인데 그리고 자기 어떤 계좌의 손실이 3, 4%, 4, 5%, 심지어는 10%, 11% 이렇게 되면 그걸 한 번에 만회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을 자꾸 이렇게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려면 당연히 급등하는 종목, 급등락하는 종목에 눈이 가기 마련이죠.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 다 테마성 짙은 종목들이고 또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 다 중소형 그리고 실적도 크게 볼만한 어떤 종목이 아닌 그런 종목들 많이들 투자하려고 하시는데 그거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하시는 겁니다. 투기하시는 거. 그런 종목은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킹달러 수혜주를 찾아라. 자, 코스닥 수출주 뜰까라는 제목의 뉴시스. 자, 오늘 2시 15분 발 뉴스인데 전반적으로 내용을 제가 쭉 읽어봤는데요. 일단 어디서부터 보냐 하면은 자, 최근에 일단 환율 기조가 1,400원대 넘겨서 고환율 기조가 계속 지속되고 있으니 자, 수혜 종목이 뭐냐? 수출주를 보자라고 하면서 여기서부터 보시면 됩니다.
자, 달러 강세 영향으로 수혜를 볼 것이라는 산업들의 기대감이 불고 있다. 자, 대표적으로는 뭐죠? 조선주, 1번 조선주 크게 반영되고 있으며, 자, 자동차 산업에도 일부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일단 이 기사에서 전반적으로 자기네들이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뭐 대표적으로 조선주와 이 자동차 산업은 대표적인 수출주다 보니까 일어났던 고환율 기조에는 크게 수혜를 입을 거라는 것은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기사에서는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코스닥 종목 가운데서도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상대적으로 수혜가 예상된다. 대표적으로는 소셜 카지노 게임 회사인 W게임즈 꼽힌다라고 하면서 W게임즈에 대한 내용이 어쩌고 저쩌고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대장주인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 매출 99.9%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종목들을 언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언급에 대한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냥 뭐 알고만 넘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이런 뉴스도 한번 보셔야 되겠죠. 자, 공포의 킹달러 삼성전자 신저가 추락의 숨은 의미 무조건 보수적으로. 이 제목만 보시면 뭐 삼성전자에 무슨 뭐 의미가 있나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 신문 기사는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 삼성전자가 이만큼 신저가까지 떨어진 거는 앞으로의 증시 상황을 미리 보여주는 거다. 앞으로의 증시 상황이 아주 불투명하니까 조심하라라는 시그널이다. 뭐 이런 내용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본문 보지 않고 그림만 보겠습니다. 자, 증권사 리서치 센터 코스피 전망치인데, 자, 앞으로의 전망치 수준이 상당히 보수적이죠. 상당히 보수적인데, 자, 대신증권 보십시오. 대신증권은 최하단은 2050포인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증권 2200, 자, KB증권 2200, 현대차증권 2210에서 2290, 뭐 교보증권, 신영증권은 지수로는 이렇게 나타내고는 있지는 않지만 지금보다도 추가 하락은 불가피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역시나 앞으로의 증시 전망을 상당히 불투명하게 좋지 않게 보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한국경제 9월 23일 오전 11시 31분 뉴스입니다. 자, 실외 마스크 해제 조치에도 추락하는 화장품주라고 하면서 화장품주가 연일 지금 뭐 주식이 이 개판이죠. 개판인데 뭐 일단 실적도 좋지 않았고, 실적도 좋지 않은 데다가 뭐 좋지 않은 그 배경에는 중국의 이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이 중국 봉쇄와 관련해서 중국 쪽 매출이 많이 부진했더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 근데 이 중국 경기가 돌아오지 않고 있다라는 거, 그죠? 원래 하반기에는 중국 경기가 어느 정도 돌아오지 않겠나? 왜?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다 지금 물가 급등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는 판에 이제 중국은 경기 부양책으로 금리를 인하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중국은 뭐 남들과는 다르게 경기 부양과 관련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으니 경기가 돌아오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그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중 수출 비중이 높은 이런 어떤 화장품주가 연일 주가가 개판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크게 뭐 내용은 안 읽어봐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잠깐 보시라고 관심도 보시라고 한번 제가 이 기사를 가져와 봤고요. 참고로 아모레 퍼시픽, 아모레 G 연일 신저가 갱신을 했고, 뭐 아모레 퍼시픽 보시면은 뭐 오늘 장 마감 가격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보시면 10만 1,000원, 11만 원대를 하락 이탈했습니다. 그리고 아모레 G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3만 1,000원을 하향 이탈했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그냥 신저가도 이런 신저가가 없을 만큼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에는 여러분들 뭐 주식이 안 떨어진 게 없어요. 안 떨어진 게 없고 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다 많이 떨어졌고, 쉽게 말하면 다 바겐세일 하는 느낌 같아요. 바겐세일. 바겐세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유 있으면 사야죠. 여유 있으면 사야 되고 나중에 이 세일 기간 놓치면 또 비싸게 사야 되니까. 그래서 한간에는 오히려 지금이 돈 벌 기회가 아닌가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중요한 건 돈이 없다라는 거죠. 투자할 돈이 없다라는 게 문제죠. 왜? 한 번에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 시작부터 많이 했으니. 그러니까 투자는 시작부터 많이 하시면 안 돼요. 많이 하면 안 되고
그냥 적립식으로 아니면은 내가 좋아하는 종목이 있으면 그 종목을 계속 추적 관찰한다는 생각으로 계속 사모아가는 어떤 그런 전략을 피시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준비한 마지막 뉴스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지금 9월, 10월 증시가 아마 최악일 거다. 올해의 마지막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거다. 자, 그 이면에는 뭐 미국의 금리 인상 그리고 뭐 긴축의 속도가 2배가 됐다. 뭐 이런 어떠한 증시 전반의 어떤 뭐 매크로적인 요인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와 더불어서 지금 3분기 실적 이제 시즌이 곧 돌아오죠. 자, 9월 이제 곧 일주일이면 9월이 끝나는데 7, 8, 9월 자 3분기 이 마감하고 나면 10월부터 이제 아마 10월 중순 이후부터는 실적 발표를 할 건데 일단 우리나라는 삼성전자를 필두로 이제 실적 발표를 시작을 합니다. 일단 1번으로 발표를 하는 기업이 삼성전자니까 제 생각에는 삼성전자도 크게 좋지 못한 실적을 발표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문제는 뭐냐면 보십시오. 제가 말하는 게 근거가 없는 내용이 아니라 미기업도 3분기 실적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미국 기업이 3분기 실적이 좋지 않다라는 거는 항상 그 뭐랄까 채찍 효과라고 해서 미국이 채찍의 손잡이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채찍의 끝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빨간불이면 우리나라는 시뻘건불이야 그냥.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3분기 실적이 빨간불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3분기 실적이 시뻘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10월 달에도 크게 증시가 많이 좋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뉴스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제가 준비한 이슈 그리고 뉴스는 여기까지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은 자 10월까지는 일단은 최악이에요. 10월까지는 최악입니다. 그러니까 최악일 때는 내가 주식을 들여다본다고 해서 주식을 뭐 나름 분석을 해본다고 해서 수익이 난다든지 내 멘탈이 정비가 된다든지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그냥 10월까지는 최악이니까 나는 그냥 이 최악일 동안에는 자포자기 하겠다. 체념하겠다. 그냥 마음 먹으시고 그냥 아무 짓도 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지금껏 이 투자를 하다 보면 뭐 과거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때도 저는 투자를 했었고 뭐 그리스의 국가 부도 때도 저는 투자를 했었고 뭐 이탈리아의 디폴트 때도 저는 투자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아무 짓도 안 하니까 이 손실이 결국에는 플러스가 되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제 막 이렇게 하락장에 막 인버스 사고 꽃버스 사고 막 나름 해지한답시고 막 이쪽 저쪽 뭐 왔다 갔다 기웃기웃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주식 다 까먹더라고요. 다 손실 나고. 결국에는 지금은 아무 짓도 하지 말자. 아니 뭐라도 할 것 같으면 돈 있을 때 조금씩 그죠? 뭐 비중 확대하면서 평단을 낮추는 어떤 그런 전략 가지고 가시면 머지않아서 저는 분명히 수익 날 수 있을 거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잖아요. 자, 내일 죽을 거 아니잖아요. 우리 내일 죽는다고 생각 안 하시지 않습니까? 자, 1년, 2년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도 않아요. 아파트 사면 2년, 3년씩 가지고 있지 않나요? 근데 자, 아무튼 여러분들 멘탈 잘 정비하셔서 다음 주 화이팅 합시다. 오늘 윌키의 이슈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무튼 뭐 제 방송을 구독을 하시지 않으시고 보시는 분들은 뭐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제 방송이 여러분들의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그리고 응원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